네, 그러면 넌 아이디어란 성분들이 들어가 있을 때 피드백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하는지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우리가 이제 베이직 앰프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RS, RL이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적용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먼저 중요하게 분석할 부분이 이 피드백 네트워크를 이제 실제적인 피드백 네트워크의 넌 아이디어나 특성들을 담아서 다시 어널리시스를 할 겁니다. 이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피드백 네트워크의 그림이 조금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고 계세요.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볼티지를 샘플링 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 부분이 아예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는 얘만 있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저항은 없었고 이 볼티지 소스 하나만 남겨져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이렇게 딱 표현했던 게 이전에 우리가 했던 아이디어란 피드백 네트워크의 이 베타의 부분이고요. 이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일단 얘를 왜 이렇게 바꾸느냐를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피드백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일단 이 아웃풋 쪽의 볼티지를 샘플링 하고 있고 그 볼티지를 증폭해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증폭이란 말이 이제 개인이 이제 이것보다 작을 수 있는 건데 이 증폭이라기보다 그냥 스케일링해서 왼쪽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볼티지로 넘겨줍니다. 저희 피드백 네트워크에 이제 왼쪽을 1번 폴트 여기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을 2번 폴트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하고요. 이 폴트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기초적인 전기 회로 이론에서 다루었던 회로 이론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그 투폴트 어널리시스 방법을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앞에서 저희가 FT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할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H 파라미터를 달았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 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 2번 두 번째 노드 폴트 2번 폴트에서는 볼티지를 샘플링 하고 있어요. 다시 하면은 샘플링한 볼티지가 이 1, 2의 투 폴트 어널리시스의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샘플링된 볼티지가 중요한 일종의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파라미터로 V2라는 것을 오른쪽에서는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V2 지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왼쪽은 어떻게 돼요? 종속 변수로서 나타나는 게 요 왼쪽에서의 볼티지예요. V1에 해당되는 건 종속 변수로서 나타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오른쪽에서 볼티지가 결정됐을 때 그게 스케일링 돼서 여기 어떤 볼티지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왼쪽에서 볼티지에 대해서 논할 때는 얘는 종속 변수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왼쪽에서의 I1과 오른쪽에서의 I2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하는 거는 이 V2는 독립 변수이고 얘는 종속 변수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각각의 폴트에서 독립 변수로 남을 수 있는 거는 얘가 있어요. I1이 왼쪽에서의 독립 변수, 그 다음에 I2는 오른쪽에서의 종속 변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V2와 I1과 V2에 대해서 뭘 표현해 줄 수 있냐면은 V1과 I2를 표현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어떤 이 다른 파라미터들을, 코에피션트를 이제 여기서 지정해서 집어넣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이제 H 매트릭스로서 지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뭐냐면 첫 번째 거에서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립변수는 I1과 V2예요. 그래서 I1, V2, V2 얘네들이 변할 때 다른 V1이나 I2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때의 파라미터들을 지금 얘네들을 지금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딱 이제 이 I1과 V1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I1과 V1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하면
이제 일단은 그 관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이 회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컴포넌트들을 지금 그려놓고 있는데 이 컴포넌트가 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V2를 저희가 디텍션을 할 거예요. V2를 디텍션 할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거는 I2를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독립변수 V2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I2가 결정되는 과정에 커런트 소스가 인볼브 될 거예요. 그죠? 이 왼쪽에서 뭐가 독립변수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오른쪽에서는 어쨌든 I2가 결정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I2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커런트 소스가 오른쪽 두 번째 폴트에는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떤 파이나이트 임피던스를 고려해 준다면 커런트 소스 옆에는 이 저항을 병렬로 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과 커런트 소스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게 뭐가 있냐면은 왼쪽에서의 독립변수는 이제 V1이 될 수가 없고요. 볼티지는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커런트가 독립변수이고, 그래서 커런트를 독립변수로 했을 때 어떤 파라미터를 곱해서 커런트 소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놀턴 등가회로처럼 모델링 해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왼쪽은 저희 볼티지 앰프 만드는 입장에서 여기 볼티지가 결정되면은 이 볼티지가 결정되게끔 했잖아요. V2라는 볼티지가 결정되면 거기에 종속돼서 V1이 결정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볼티지에 대한 소스로 왼쪽을 모델링 하게 돼요. 그래서 이 dependent voltage source 하나랑 그 다음에 거기에 직렬로 연결된 저항으로서 얘를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항이나 이런 저항들과 그 다음에 볼티지 게인, 그 다음에 여기서의 커런트의 스케일링 팩터, 얘네들을 각각의 파라미터로, 뭐 이름은 지금 일단은 별로 상관은 없는데 뭐 이런 파라미터로 이제 모델링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각각을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뭘 하냐? 여기 지금 H11이라고 그려져 있는 이 저항을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떤 테스트 커런트나 테스트 볼티지를 왼쪽에 인가를 해줘야 돼요. 그것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 테스트 커런트를 인가했을 때 여기 어떤 볼티지가 어떻게 인가되는지를 보시면 그게 왼쪽에서 이 H11을 구하는 실험 방법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인가한 커런트와 볼티지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 저항값을 이야기해 주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0이 돼야죠. 그쵸? 그 얘를 숄트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V2를 0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H11이라고 표현된 이 저항을 구하기 위한 실험 방법은 V2를 0으로 만든 상태에서 테스트 볼티지와 테스트 커런트의 이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표현하고 있는 게 이 식이에요. V2를 0으로 해주시고요. I1과 V1의 비율을 구하십시오. 라는 게 이 H11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구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H11이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파라미터들은 순차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거예요. H12의 V2. V2가 변했을 때 이쪽에 볼티지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지금 앞에서 그냥 아이들에게 베타로 표현했던 그 컴포넌트이거든요.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줘야겠는가 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피드백 네트워크를 갖고 있을 때 딱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는 이 볼티지를 온전하게 일단은 읽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를 오픈시키고 볼티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커런트에 의해서 볼티지 드롭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오픈시킨 상태에서 이 볼티지 값을 읽어 드리게 돼요. 1번 폴트를 오프시킨다는 얘기는 1번 폴트에서 흐르는 커런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걸 얘기합니다. I1을 0으로 해서 이 얘기는 1번 폴트를 오픈시킨 상태에서 V2를 인가해주고
그 V2가 어떤 식으로 스케일링 되는지를 읽어드립니다. V1을 읽어드려서 그때 V1과 V2의 비율이 H1, 2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파라미터를 얘기하는데 H1, 2다 그러면은 2번 포트에서의 변화가 1번 포트로 영향을 줄 때, 그 다음 H1, 2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H2, 1이다 그러면 1번 포트의 영향이 2번 포트에 영향을 줄 때, 이 파라미터의 이 밑에 서브스크립트의 순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1, 2, 2번 포트의 볼티지가 1번 볼티지에 1번의 볼티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표현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건 뭐냐면 2번 포트의 볼티지가 1번 볼트에 영향을 주는 거 H1, 2를 구한 거예요. 딱 다시 말씀드리면 1번 여기 이제 여기를 오픈시키고 1번 볼트를 오픈시키고 VT분의 V1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요거까지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뭘 해줘야 되냐면 오른쪽에서는 일단 이 순서대로 H2, 1, I1을 인가했을 때 I1이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커런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21을 이제 구한다 그러면은 이 커런트 값을 읽어드려야 되고요. 이 커런트를 온전히 읽어드리려면 여기 있는 커런트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숄트 시킨 다음에 숄트 된 데에서의 커런트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숄트 시킨다는 얘기는 V2가 0이라는 얘기고, 다시 V2를 0으로 만든 상태에서 1번 폴트의 커런트를 인가하고 2번 폴트에서의 커런트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H21이 이제 그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한 H21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하나 남았어요. H22. H22는 이 저항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저항을 이제 찾으려면 마찬가지로 볼티지 소스와 커런트 소스를 이 2번 포트에 달고서 이제 상대적인 커런트와 볼티지의 비율을 알아야 돼요. 그 볼티지 소스나 커런트 소스를 달고서 그 커런트와 볼티지 관계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 얘의 영향을 무시해주고 구하기 위해서 I1을 0으로 만들어야 되죠. I1을 0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1번 포트를 오픈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I1을 0으로 만든 상태에서 1번 포트를 오픈시킨 상태에서 볼티지, 2번 포트의 볼티지와 2번 포트의 커런트의 비율을 구합니다. 그렇게 구한 H22를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이런 H 매트릭스에 의한 이 벡터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죠. H11, H12, H21, H22.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I1과 V2.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런 이 하이브리드 형식의 이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가지고 1번 폴트와 2번 폴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H 매트릭스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다뤘던 투 폴트 어널리시스의 방법이고 이게 여기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집중하실 거는 각각의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취했는지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럼 일단 큰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얘 볼티지 앰프에 대한 어널리시스, 시리즈 션트 어널리시스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는 세베닌, 여기는 놀턴으로 등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연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독립 변수이고 뭐가 종속 변수인지, 그 다음에 각각의 이런 저항값을 익스트랙션 하려면은 뭘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지 이제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파라미터들을 익스트랙션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 가령 이제 I1을 0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1번 포트를 오픈 시켜야 된다는 건데 잘못 생각해서 뭐 여기를 숄트 시킨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파라미터를 뽑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는 과정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 피드백 네트워크를 어떤 모델로 모델링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상황에서 전개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어떤 식으로 핸들링 할지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와 크게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얘네들이 있다. RS와 RL이 있다. 그 다음에 피드백 네트워크를 봤을 때에도 상당히 많이 복잡해졌죠. 얘는 컴포넌트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다른 세 개가 여기에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피드백 어널리시스가 앞에서 했던 것과 엄청 차이가 날 거다라는 것을 연상을 하시게 되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일단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H21의 I1. 예전에 피드백 네트워크라고 하면 저희가 앞에서 이걸로 갈게요. 피드백 네트워크라고 하면 여기서 뭔가 인지한 다음에 샘플링 한 다음에 걔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뭘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컴포넌트가 얘입니다. I1에 뭔가 1번 포트에 이쪽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걔를 오른쪽에 영향을 주는 컴포넌트로 얘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새로운 컴포넌트예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로드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 네트워크는 단순히 샘플링하고 그 샘플링 결과를 온전히 넘겨줘야 되는데 얘가 들어가는 순간 얘가 베이직 앰프의 특성에도 영향을 주겠죠. 얘가 들어가는 순간 이 시그널이 뭔가 이 디바이딩 돼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에 영향을 마찬가지로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 네트워크 자체가 이 베이직 앰프의 옛날의 기능을 뭔가 변화를 시키는 것을 저희가 염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넌 아이디어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들어가면 이 분석 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하나를 걸러내게 됩니다. 뭐냐? 일단 얘. 지금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향을 주는 컴포넌트. 얘의 영향인데요. 저희가 이게 사실 베이직 앰프도 이쪽으로 가는 패스가 있고 이쪽으로도 신호가 커플링돼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드백 네트워크는 이쪽 방향의 것은 약하긴 하겠지만 있다라고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고 메인 펑션은 얘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저희가 어느 게 어느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지 작은지를 따져주고 영향이 좀 미비할 것들은 저희가 걸러내줘야 됩니다. 그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면요. 베이직 앰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애는 게인이 상당히 큰 거를 저희가 가정을 해요. 하지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의 대부분은 베이직 앰프가 담당한다라는 가정하에 이 성분을 저희가 무시를 해주게 돼요. 그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Forward Transmission 베이직 앰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 성분이 피드백 네트워크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는 무시해 줍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리된 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을 일단 날리겠습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일단 날리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인데 간단합니다. 지금 RS가 있고 RL이 있고 한데 얘네들이 이미 어느 정도 처리를 해버렸어요.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RS 여기다 그려놓고 RL 여기다 그려놨잖아요. 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그냥 슬쩍 여기다 갖다 놨고 슬쩍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베이직 앰프의 일부로 얘네를 소화시키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거 왜 하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서 뭐 했냐면은 RI, RO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드백 네트워크의 분석에 있어서 RI, RO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A가 만들어지고 AF가 만들어지고 뭐 RIF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결정되는 것들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RI가 들어가고 RO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분석 자체가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A 서킷의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에 넌 아이디어라는 것들을 포함시켜서 소화해 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멀찌감치 있던 RS와 RL을 A 서킷 안쪽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를 하죠. 얘네들 있죠. H11, H22 있어요. 얘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얘도 슬금슬금 가져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여기다 그리나 여기 그리나 여기 그리나 마찬가지죠. 여기 그리나 여기 그리나 여기 그리나 여기 그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를 슬금슬금 가져가서 결국에 A 서킷 안에다 다 집어넣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베이직 앰프만 있었던 거였고 요 안에 RI가 있고 요 안에 원래 RO가 있었잖아요. RI가 있었고 RO가 있었는데 그것과 더해서 베이직 앰플리파이어를 포함한 그 다음에 이런 넌 아이디어란 것을 포함한 새로운 A 서킷을 저희가 규정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베타 서킷에 남는 건 뭐다? 베타 서킷에 남는 건 얘 하나만 남깁니다. 그게 뭐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피드백 네트워크가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베타 서킷의 넌 아이디어라는 성분들이 이 3개가 추가가 됩니다. 원래 게인을 만들어내던 베타라는 컴포넌트, 베타라는 팩터를 만들어내던 그 컴포넌트가 하나 있었고 다른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 중에 하나는 지우고요. 왜냐?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 시그널 패스는 위쪽 패스가 더미넌트 하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무시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를 지우고요. 여기 어프록시메이션이 2%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위쪽으로 쉬프트 시켜서 여기서 쉬프트 시켜서 RL과 함께 RS와 함께 다루고 결국엔 그 모든 저항들은 베이직 앰프의 안쪽으로 밀어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킷을 저희가 만든 건 베이직 앰프와 함께 만든 A 서킷, 그 다음에 아이디어랑 베타 서킷으로 남게 되고 시그널 소스 이제 아이디어락이 변했고 아웃풋 로드도 무한대가 된 것을 보고 계세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이 피드백 어널리시스를 이제 온전히 이해하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게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돌아가셔서 설명을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냐인데 이그젬플을 통해서 좀 이것을 공고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얘를 이렇게 분석해서 결국에 구한 거는 뭐냐면 지금 뒤쪽에 이제 이런 RIF, ROF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해내는 것과 사용하는 방법은 또 두 개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